스토브리그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아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기아는 FA 장현식을 오버페이하지 않고 이제 놓쳤죠. 그리고 내부 자원으로 불펜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조상우 선수를 깜짝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현식 선수를 LG한테 이제 뺏기고 그다음에 기아에서 김도현이나 황동환 중에 한 명을 불펜을 돌리면서 그 역할을 맡기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현식 선수의 역할이 7회 필승조, 네, 8회 전상현 나오고 9회 정혜영이 나오는 그런 포맷이었는데 네, 그 역할을 이제 내부 자원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게 바뀐 거예요. 조상우 선수를 영입한 거는. 근데 이게 왜 바뀌었을까 싶으면은 네. 경쟁팀들인 그 LG하고 삼성이 적극적으로 그 FA 영입을 했잖아요. 네. LG는 장현식하고 김광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 최원태를 영입을 했는데 네, 그 기아는 이제 유출만 있고 그 영입이 없으니까 네. 이걸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하지 않았나. 그 경쟁팀들의 그 전력 보강에 좀 자극을 받고 기아가 이제 조상우 선수를 전격적으로 영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작년에 LG가 우승하고 나서 왕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그 왕조란 얘기만 하고 전력 보강이 없었어요. 유출만 있었고. 그러니까 고우석이나 이정용 선수가 빠져나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올해 네. 조금 불펜 때문에 고전을 많이 했고요. 기아는 왕조를 운운하지 않고 이제 스토브리그에서 좀 조용한 행보를 했는데 결국에 전격적으로 이제 조상우 선수 영입하면서 얼마 했어요, 트레이드? 10억 원. 10억. 네, 10억 원하고 지명권 2장. 네. 이렇게 해서 알찬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장현식 선수를 잡는 게 기아 입장에서 네. 조금 더 구단 입장에서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 생각을 뭐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내년에 FA로 풀리는 선수들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못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년에 양현종 풀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양현종이 내년에 세 번째 FA예요. 네. 그 다음에 최원준 풀리고 박찬호 풀리는 거예요. 큰 지출을 예, 그렇죠. 대비해서 세 명이 뭐 4년 기준이면 한 200억 가까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최용우 선수도 은퇴를 안 하고 계속 뛰면은 네.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고 물론 그 나이가 있으니까 네, 장기 계약은 조금 쉽지 않을 것 네. 같지만 여기에 뭐 왼손 투수 이제 이준영 그다음에 포수 한승택 선수가 그 FA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6명의 선수가 기아 내부에서 FA가 나올 상황이에요. 네, 여기를 고민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특히 양현종 선수는 첫 번째 FA 때 그때 최영호 선수가 거액의 FA 계약을 하는 바람에 양현종 선수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계약을 했어요. 네, 22.5억에 네, 계약금 7.5억에 연봉 15억에 이제 1년 계약을 하고 그 이후 3년간 각각 1년씩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FA는 네, 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이제 1년간 뛰고 2022년부터 네, 4년간 계약을 했죠. 이 계약이 4년 총액 103억인데 옵션이 48억이에요. 옵션의 비중이 무척 많은 네. 경우거든요. 되게 높네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의 커리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약이었는데 네, 내년 시즌 끝나고 세 번째 FA예요. 네, 그럼 또 C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수기 때문에 그 거액의 FA 계약이 좀 구단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최정 선수가 네, 내년에 FA가 풀리는 것과 같은 나이대로 풀리는 거예요. 최정 선수가 4년에 110억 계약을 했잖아요. 네. 게다가 그 무옵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기준선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양현종 선수 계약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그 내년 FA인데 지금 심우준이
50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박찬호는 60억, 최소 60억 이상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여기에 최원준도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그 대신에 그 일루수를 볼 가능성이 많은 위즈덤이 들어왔기 그 외국인 야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최원준은 중견수로서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견수로서 성공적인 모습을 투타를 공수에서 보여주면 네. 이 선수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한 50억 이상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3명 다 합치면은 200억 가까이 되는 지출이 예상되는 네. 거죠. 나머지 3명은 차치하고 나도.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현식을 오버페이를 하게 되면 기준선이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큰 지출을 대비해서 기약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현식 선수를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네. LG가 워낙 그 좀 센 조건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서울 구단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기아는 그럼 내년 FA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2024년 연봉 그 상위 40명 합계 금액을 네.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네. 지금 LG가 그 사상 최초로 셀러캡을 위반을 해서 그 야구 발전 기금을 이제 내게 됐고요. 네. 12억 정도. 네. 그 다음이 이제 기아인데 기아는 뭐 그 셀러캡 위반은 안 됐지만 1억 7,718만 원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 25년에는 이제 FA 상한선이 약 23억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은 한 24억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비슷하다고 치면 셀러리 캡이 네. 내년에도 25년도 그러면 24억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FA가 6명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그 3명은 빼더라도 양현종하고 그 박찬호하고 그 저기 최원준을 합치면 이 선수를 제가 그 4년에 200억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연간 50억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양현종을 뺀다고 쳐도 네. 양현종은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 올해에도 계산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양현종을 뺀다고 쳐도 한 30억 그 25억 내지 30억 정도는 추가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셀러캡 아까 말씀드린 한 24억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다 잡지는 못하지 않을까. 2026년에는 상한선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그거는 결정된 건 없는데 네. 25년까지 현재 그 금액으로 하고 25년 끝나고는 다시 논의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아요. 구단들이 또 올리지 않을까. 기아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셀렉키 발표를 보면 한 5개 구단은 거의 그 마이너스가 뭐 1억대 수준이니까 이 구단들 다 올리자고 할 가능성이 많다. 26년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4명을 다 잡기는 어려운 상황인 그래서 조상우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조상우까지. 조상우까지 들어왔으니까 조상우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4년에 5, 60억을 받을 만한 선수잖아요. 4명은 다 진짜 하긴 그 어렵죠. 4명을 다 잡을 수 없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현종은 영국외국급 선수니까 이 선수는 무조건 잔류라고 보고 나머지 3명 중에 네. 한두 명은 못 잡는다고 네. 봐야 돼요. 박찬호, 최원준, 네. 조상우 선수 중에서. 네네. 그럼 기아는 내년 우승을 위해서 즉 윈나우라는 표현 네. 윈나우를 위해서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기아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게 네. 이 선수 지금 현재 주축 선수들이 좀 연령대가 높아가고 있어요. 음, 최용호 선수 40이 넘었죠. 네. 지금 양현종 선수도 이제 40에 가깝게 되고 있죠. 김선빈도 나이가 많죠. 네. 지금 나성범도 같은 나이죠. 연령대가 지금 네, 지금 이제 주력급 선수들이 30대 중반을 많이 넘어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선수들이 건재할 때
달려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운 게 마지막 아닌가. 기회 이런 건가요? 마지막에 가깝죠. 네. 막 꼭 이게 마지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 시즌 끝나고 팀을 재정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에 조금 올인하는 전략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기아의 조상우 선수 영입으로 내년 경쟁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는 기아가 조상우 선수로 영입하기 전에는 LG하고 삼성이 네. 전력 봉합을 잘했기 때문에 내년에 세 팀이 뭐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 기아하고. 네. 근데 지금 조상우 선수 영입에 성공한 기아가 이 팀들보다 조금 앞선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 기아가 우승할 가능성, 2연패할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나. 네, 높아졌네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남은 FA 중 임기영 선수와 서건창 선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한마디로 악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임기영 선수랑 조상우 선수는 같은 불펜이잖아요. 같은 불펜이고 에이전시도 같아요. 그러면 조상우 선수 영입은 임기영 선수에게 직격탄이네요. 그렇죠. 임경 선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서건창 선수도 좋을 게 없고. 네. 지금 이 선수가 세 명이 다 같은 에이전시인데 서건창도 이제 조상우가 영입되면서 셀러리캡을 셀러리 그만큼 캡. 채우니까 네. 유리할 게 없는 거죠. 올해 조상우 선수가 연봉이 3억 4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A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아에서 최소 동결을 할 겁니다. 이 연봉을 유지를 해야지 A등급이 되기 때문에. 네, 기아 입장에서는 이 셀러리 캡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서건창 선수에게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도 지금 스탠스가 소극적이었는데 네. 조상우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어렵고. 네. 제가 볼 때는 서건창 선수는 작년에 기아가 고종욱 선수하고 네. 2년에 총액 5억 원, 옵션이 1억 원이 포함된 5억 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저는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네. 임기영 선수도 또 쉽지 않다.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기아가 역대로 불펜 FA 사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에 외부 FA로 조규재 선수를 영입했고 이때 2년에 4.5억이고 네. 13년에 유동훈 선수 내부 FA로 2년에 7.5억. 근데 대부분 뺏긴 사례가 많아요. 2004년에 진필중, 네. 2015년에 송원범, 이번에 장현식. 이렇게 뺏긴 선수들이 좀 많다는 거죠. 기아가 전통적으로 불펜 투수에 대해서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다. 네, 그 전통. 이런 전통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영도 이런 관점에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고, 네. 기아 입장에서는 또 진필중에 좀 악몽이 좀 있을 것 같은 게, 진필중 선수를 두산에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와갖고 네. 1년 쓰고 바로 FA로 LG에 뺏겼거든요. 네. 사실 조상우 선수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셀러리캡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가 성적을 내줘야 될 상황입니다. 임기영 선수에게 특히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전통인가요? 오버페이하지 아니 그게 뭐 내부 구단의 FA가 그때 구단의 스타일 같아요. 이게 뭐 전통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래도 잘 모르겠고. 여러 번 선례가 있었죠. 그죠. 구단에서 이런 네. 그런 게 해온 과정. 이제 그런 스타일로 구단을 운영하는 수 있는 거겠죠. 예. 조상우 선수 지금 몸 상태는 어떤가요, 단장님? 조만간에 미국 드라이브 라인으로 훈련을 간다고 하잖아요. 네. 뭐 23일 경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브 라인이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미국 아카데미 가운데 가장 먼저 알려졌거든요. 제 기억이 2017년인가 18년인가? 네. SK에서도 드라이브 라인으로 보내려고 네. 그런 계획만 세우다가 실행을 못했는데 바로 직후에 롯데가 보내더라고요. 네. 성민규 단장이 와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드라이브 라인이 구속을 증가시키는 데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게 웨이티드 볼을 그러니까 좀 무거운 공을 쓰다 보니까 이게 부상을 초래한다는 좀 트레이너 파트의 의견이 있어갖고 저희 같은 경우 SK는 네. 그래서 이제 보내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컸는데 조상우 선수가 올해 문제가 구속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몸 상태는 괜찮은 상황인 가운데 구속을 회복시켜서 이제 1년 후 FA 데뷔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조상우 선수가 올해 7월 달에 그 어깨 염증 때문에 8월 중순까지 이제 시즌을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조상우 선수가 내년 이제 4월 달쯤에 네. 전반기 앞부분에서 이렇게 건강한 거를 검증하고 나서 4월, 5월쯤에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7월에 모두의 조상우였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의 조상우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 조상우 선수의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기아가 좀 발빠르게 영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아의 행보는 되게 좀 놀랍고 칭찬받을 만하다. 결과는 알 수 없어요. 네. 결과는 분명 리스크는 갖고 있지만 우승을 목표로 하는 구단은 이 정도의 좀 모험을 걸 수 있다. 가지고 가도 된다. 저는 조금 좀 기다려봤을 것 같은데 기아 입장에서 과감한 선택을 한 거고 정말 올인을 하고 우승을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아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삼성이 이 조상을 노린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런 소문도 있었는데 삼성이 움직이기 전에 기아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상우 선수 앞으로 행보 그리고 기아의 전망까지 스토브리그 중간 점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